녹한다. 로딩 중입니다. 쭉 다 부었네. 구독, 좋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519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녹한다는 로라 모듈을 열심히 물고 뜯고 맛보고 있습니다. 로라 12편에 해당이 되네요. 오늘 로라 12편에서는 초저전력 로라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일단 뭐 다양한 것들 꺼내놨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녹한다가 사용하고 있는 로라 모듈은 이겁니다. E220 900T에 30D 어느 누구나 검색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또 사용하고 있는 이 로라 모듈을 제어하는 전용 보드를 위모스 D1R1이라는 보드를 현재 녹한다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라 모듈하고 보드하고 하나씩 결합해가지고 두 개의 이걸 뭐라 부르지? 모듈을 만들었는데요. 요거를 게이트웨이, 요걸 노드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로라 노드와 로라 게이트웨이가 있을 때 노드가 게이트웨이 쪽으로 센서 데이터를 업로드한다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 로라 모듈을 사용하는 어떤 목적성에 기인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인터넷 공유기 빵빵하게 들어오고 전기 빵빵하게 들어온 곳이라면 굳이 로라 모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공유기 되는 곳에 로라 모듈보다는 요런 인터넷 연결 가능한 보드들 있죠? 요런 거 그냥 사용하는 게 데이터 들어오는 것도 신뢰성 있게 들어오고 또 뭐 심각하게 고려할 것도 없고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굳이 우리가 이 로라 모듈을 쓴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은 내가 인터넷 공유기랑 뭐 전원이 좀 이렇게 허락되지 않는 장소에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할 때 주로 그렇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자, 산 한복판에 내가 측정해야 될 뭔가 센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산에 요 와이파이 안 터지잖아요, 그죠? 뭐 전원도 연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요 뭐 한 3km 떨어진 곳에 녹한단의 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안테나를 이렇게 딱 세우고 여기 로라 모듈을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여기 측정한 센서 데이터를 로라를 이용을 해서 가지고 오겠다. 이러면 말이 되죠, 그죠? 그런데 요 산 한복판에 요 센서 하나를 위해서 그 와이파이 공유기를 내가 달고 저 밑에 그 전봇대에서 선을 끌어다가 여기 전원을 가지고 와서 연결한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 전원 연결 안 되니까 결국 배터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통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긴 통신 거리를 자랑하는 로라를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게 여기서부터 개념상 말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녹한다는 아주 넓은 미국 사람입니다. 아주 넓은 옥수수 밭을 가지고 있어요. 가로가 10km고 세로가 10km입니다. 요 옥수수밭 한복판에 중간에 온도를 측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 옥수수밭 한복판까지 전원선 가지고 가고 인터넷선 가지고 가려니까 너무 빡세다. 그래서 요 녹한다 하우스에서 로라 통신으로 요거를 커버하겠다라고 하면 말이 되기는 되는데 문제는 요거 뭐 데이터 주고받는 거는 로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요 이제 전원 문제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뭐 그냥 꽂아만 놔면 조상님이 전원 공급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뭔가 태양광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수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태양광을 쓰든 안 쓰든 하여간 배터리라는 거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터리라는 거는 요런 거 말하는 거죠. 녹한다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18650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우리 시중에 파는 샤오미 배터리 있죠? 저 제일 기본적인 거 똥똥한 거 그거 컵 껍데기 팍 벗겨보면 한 몇 개쯤 들었겠네. 얘가 한 3개 정도 아마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이게 1700인가 그렇거든요. 요게 3개면 한 5000 정도 되잖아요. 그죠? 얘가 한 3개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고 얘를 바로 여기 연결할 수 없으니까 여기 배터리 홀더를 준비했어요. 요거 나중에 여기 끼우고 요 보드에다가 요걸 가지고 전원을 공급해주면 전원 공급하는 거는 배터리로 하는 거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단다고 끝이 아니에요. 배터리를 단다고 해서 오케이냐?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배터리가 이 보드에 달리는 순간부터 수명이라는 게 생기죠. 이 배터리 다 떨어지게 되면 이 로라 모듈은 쓸모없는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배터리 세이프가 되는 형태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를 아낄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요 보드에서 아두이노는 안 돼요. 아두이노는 안 됩니다. 지금 녹한다가 가지고 있는 이 ESP8266이라는 보드는 뭐 어떤 특정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만든 보드인데 요 보드는 딥슬립이라고 하는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딥슬립. 사용하지 않을 때 딥슬립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전류 소모량을 아주 극도로 줄일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건데요. 보드가 일단 딥슬립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라 모듈 딥슬립 지원합니다. 그러면 로라 모듈 딥슬립, 보드 딥슬립 두 개가 다 가능하니까 안 쓸 때는 얘네 두 개 다 딥슬립 시켜놓고 필요할 때만 웨이크업 해가지고 뭐 요런 절차를 따르면 되겠죠. 센서 데이터를 하루 중에 6시간마다 한 번씩 센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이게 좋겠네요. 녹한단의 집에 수도 계량기가 있어요. 수도 계량기의 검침 결과를 수도 사업소에서 수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 계량기에 일단 로라 모듈을 달았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빈도로 그 데이터를 보내주는 게 적합하겠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수도 계량기의 검침 결과는 한 달 기준으로 요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데이터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성공적으로. 뭐 1시간에 한 번씩 받아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어차피 요금이라는 거는 한 달 단위로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1시간마다 데이터를 받으면서 이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가지고 뭔가 빅데이터적인 분석을 하거나 인공지능적인 어떤 솔루션을 만들고 싶을 때는 데이터 빈도가 좀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하여간 궁극적으로 봤을 때 로라 데이터를 최소 미니멈이라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받으면 되죠. 매월 뭐 1일이라든지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마다 로라 모듈이 탁 깨어나면서 현재 검침값 측정을 해서 수도 사업소 쪽으로 딱 보내주면 그 검침 결과를 가지고 요금을 딱 때린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깨어나서 보내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딥슬립을 하면서 배터리를 아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절차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달에 하면 이제 1월 1일 0시 0초가 됐습니다. 그럼 이 보드가 깨어납니다. 웨이크업 한다라고 표현해요. 보드가 먼저 웨이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도권을 따지자면 얘가 주입니다. 얘가 마스터가 되는 거고 얘가 슬레이브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보드가 딱 깨어나면서 로라 모듈을 웨이크업 시켜줍니다. 얘가 먼저 깨어나고 로라 모듈 웨이크업 시켜주면 둘 다 전원이 공급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로라 모듈은 데이터 발사할 준비를 하는 거고 얘는 수도 계량기 검침을 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 계량기의 검침 값을 읽어왔습니다. 가상의 계량기가 있어요. 읽어오면 그 정보를 로라 모듈로 센터 쪽으로 전송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전송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 됐잖아요. 할 일 다 끝났잖아요. 로라 모듈 제어입니다. 얘가 로라 모듈을 딥슬립 시키고 자기 자신도 이제 한 달 동안 자면 되는 거잖아요.
딥슬립에서 두 모듈 간의 배터리 세이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오늘 요거를 우리끼리 한번 작당 모의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래 또 덥네요. 근데 문제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ESP8266 보드가 딥슬립을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위모스 D1 R1 보드라고 준비해 놓은 이 보드는 딥슬립은 가능한데 웨이크업이 안 됩니다. 딥슬립이 가능한데 웨이크업이 안 된다. 이 무슨 말일까? 함수를 호출하면 이 보드를 저전력 모드로 바꾸는 거는 가능한데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깨워야 되잖아요. 그 깨우는 웨이크업 핀에 이 보드는 뭔가 독특한 어떤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웨이크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보드는 일반적으로 녹한다가 딥슬립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같은 시리즈인데 딥슬립이 가능한 보드가 있습니다. 바로 얘고요. 위모스 D1 미니라고 검색하시면 요 똑같은 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그냥 크기만 다른 거예요. 얘를 조그만하게 구겨가지고 만든 게 이겁니다. 그런데 얘는 딥슬립하고 웨이크업이 둘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요놈 한 셋을 요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뜯어서 요쪽으로 옮긴 다음에 여기서 하던 기능을 여기서 똑같이 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 1번 딥슬립 하지 않았을 때의 전류 소모량을 얘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딥슬립이 완벽하게 걸렸을 때 전류 소모량을 또 측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딥슬립 기능이 온전하게 구현이 될 수 있겠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 꽤나 재밌는 시간이 되겠다, 그죠? 자, 유연파파님께서 1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민님 2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관식님 3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토탈리나띵님 반갑습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푸른달님 반갑습니다. 조슈아유님 반갑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어려운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네요. 조슈아유님,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먼저 이거 옮기는 작업을 선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 로라 모듈하고 이 보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로라 모듈에 전원은 빼겠습니다. 전원은 빼고 RX 핀, TX 핀, 모드 핀 M1, M2, M0, M1. 유연파파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셨었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핀 다 적겠습니다. 요 로라 모듈 딱 뜯어서 보시면 GND, VCC, AUX, 이제 하도 하다 보니까 외우고 있죠. TX, RX, M1, M0 요렇게 둘, 넷, 여섯, 7개의 핀이 있습니다. 이 중에 AUX라고 된 이 핀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얘도 사용하면 뭔가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놨고, 여기다가 보드에 그라운드 연결해 주시고 요거 5V 연결하시면 됩니다. 요 보드에도 잘 보시면 GND하고 5V 있습니다. 쥐똥만 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요 조그마한 와중에도 자, 요 위에 보시면 요 5V GND 보이죠? 거꾸로인데 오른쪽 제일 끝에 5V GND 보인다, 그죠? 그렇습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푸들레인저님도 반갑습니다. 광고가 붙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광고가 붙었나요, 어딘가? 좋은 현상인가요? 자, TX 핀이 어디 연결되어 있냐?
보드에 디지털 6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 RX는 디지털 7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 얘네 두 개 묶어 가지고 디지털 8번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 TXP는 로라 모듈에서 이 보드, 요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요 모드 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 로라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매뉴얼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모드 핀 두 개가 하이로우 디지털 핀인데요. 요 두 개의 하이로우 관계를 따진다면 M1, M빵이 있으면 얘가 트루고 얘가 트루고, 얘가 펄스고 얘가 펄스고, 얘가 트루고 얘가 펄스고, 얘가 펄스고 얘가 트루일, 네 가지 진리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요때 두 개가 다 트루 펄스로 하면 헷갈리겠구나. 하이로우로 가겠습니다. 하이라는 거는 그 디지털 전압 높은 전압이 걸렸다는 걸 말하는 거죠. 둘 다 로우, 하이 로우, 로우 하이, 네 개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둘 다 하이가 걸렸을 때 요때가 딥슬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둘 다 로우일 때가 데이터 송수신 모드. 두 개가 다를 때는 어떤 독특한 모드인데요. 요거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 다 하이거나 둘 다 로우면 되기 때문에 요 핀을 하나로 묶어서 8번에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두 개가 다 이렇게 달라야 된다면 핀을 하나 더 써야 되겠지만 둘 다 하이거나 둘 다 로우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외우고 계세요. 둘 다 하이 신호가 걸리면 딥슬립이고, 딥슬립 더하기 설정 모드입니다. 딥슬립 더하기 엄밀히 말하면 설정 모드. 이 로라 모듈에 설정되어 있는 파라미터들 있잖아요. 주소라든지 주파수라든지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는 이 설정 모드에 해당이 되는 거고, 둘 다 로우가 걸리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송수신 모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드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한쪽 모드일 때는 다른 쪽 모드의 기능이 수행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겠다, 그죠? 자, 이제 요거를 그대로 소스 코드를 똑같이 쓸 거기 때문에 요 미니보드 위쪽에 보시면 3V 3옆에 D8, D7, D6, D5 순서대로 쭉 있잖아요, 그죠? 요 그대로 연결할 겁니다. 제가 여기 678이라 적어놓은 거를 678이 아니고 567이네요. 죄송합니다. D5, D6, D7 여기 있는 거를 뽑아다가 요 똑같은 자리에다 그대로 옮길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오잉, 벌써 다 됐네요. 이 벌써 다 끝난 겁니다. 어려운 작업 아니었죠?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탱크님 반갑습니다. 하이데스님 반갑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머이크 아픈 게 뭐죠? 머이크 아픈 거? 그러면 게이트웨이는 요대로 쓸 겁니다. 게이트웨이 쪽은 항상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을 받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한 모듈이니까 얘는 상전을 공급을 받는다라고 하겠습니다. 배터리 안 달리는 거예요. 얘는 조금 있다가 요 배터리를 달게 될 거고, 배터리 소모량을 최소로 해야 되니까 이제 저전력 로라라는 기능을 지금부터 구현을 해볼 텐데, 일단 이 미니보드가 요 보드의 기능을 대체를 할 수 있겠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녹한다가 어제 518편에 정성스럽게 구현해 놓은 두 가지 예제가 있는데요. 요거를 그대로 잡아 넣어 가지고 자, 요 코드는 어떻게 동작할 거냐면, 왼쪽에 지금 제가 크게 키워 놓은 게 게이트웨이 쪽 코드고, 오른쪽이 노드 쪽 코드입니다. 노드에는 가상의 센서가 달려 있고, 그 센서 값을 측정해서 게이트웨이 쪽으로 얼마만 20초에 한 번마다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초에 한 번 전송할 때 이 예제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무겁겠네. 예제를 바꾸겠습니다.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좀 가벼운 예제로 가야 되겠다. 뭘로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지금 게이트웨이는 IoT 게이트웨이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노드에게 센서 데이터를 받아서 인터넷으로 바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예제를 조금 더 좋은 걸로 하도록 하죠.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고 올게요. 제가 예제 번호를 다 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근데 지금 제가 꺼내놓은 예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뭘로 하지? 512편 예제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네요. 512편에 512편의 마지막 예제로. 자, 방금 했던 예제는 잠깐 없었던 일로 하고 512편에 512편의 5-1번 예제, 512의 5-2번 예제입니다. 자, 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코드는 잠깐만요. 또 한번 결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뭐 크게 변동 없겠네. 2초에 한 번마다 게이트웨이 쪽으로 가상의 랜덤한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예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 센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MQTT 다들 아시죠? 인터넷, 이 IoT 게이트웨이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MQTT로 외부로 그 노드에게 수집한 정보를 업로드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MQTT로 날리지 말고, 뭐 날려도 상관없겠구나.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 쪽에 컴퓨터 시리얼 모니터를 달아두고 노드가 데이터 전송하는 거를 게이트웨이가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면 주고받는지 확인이 되겠다. 그죠? 바로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녹한다가 꺼내놓은 보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쪽 코드 업로드 할 때는 보드가 위모스 D1 아로니어에 될 것이고, 노드 쪽 업로드 할 때는 위모스 D1 미니가 선택이 돼야 될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위모스 D1 미니. 뭐 코드가 컴파일상에 에러는 없는데요. 내부적으로 핀 번호가 매치가 안 돼서 보드를 엉뚱한 걸로 선택하고 업로드하면 업로드는 되는데 작동이 안 될 것입니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우리 꿈꾸는 대로님께서 녹한다 열심히 하라고 콘텐츠 후원금 보내주신 거 녹한다가 잘 받았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루호도님 반갑습니다. 모두 좋아요 누르기 좋은 타이밍이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김희수님께서 하사로 진급하셨다라는 진급공지가 떠 있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네요. 한 방에 업로드 되는 법이 없죠. 다시 제 시도. 제 마이크가 안 좋나요? 왜 이러지? 녹한다는 방송 장비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들이 주로 처음에 장비 같은 거 구입하잖아요. 그 비용이 한 700만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저는 코딩하는 거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과한 투자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 뭐 투자 안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그런데 투자할 바에는 더 좋은 콘텐츠를 보여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이게 왜 깨졌지? 다시
뭐 처음에 좀 살라살라 깨지는 현상이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작동은 되는 것 같다 그죠? 이제 노드 방금 미니보드가 달려있는 노드 쪽에 코드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제 게이트웨이 쪽에 보드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녹한다에게 조명 같은 것 좀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싶은 분 계시면 그거 구입하라고 전용 비용을 좀 이렇게 할당해 주시면 제가 한번 구입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얼굴이 뭐 예쁘거나 잘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조명 빵빵하게 해가지고 뭐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텐데 뭐 제 얼굴 보러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투자 안 합니다. 자, 게이트웨이에 자, 인터넷 공유기 연결하고 이제 로라 모듈이 활성화됐다,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는 게 정상이겠죠? 노드가 전원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노드의 전원을 한번 이제 줘보는 겁니다.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작아도 지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됩니다. 딱 꽂으면 데이터 들어오죠? 2초에 한 번마다. 됐죠? 그럼 문제는 일단 이거를 1번 예제로 잡겠습니다. 근데 예제 코드가 바뀐 게 없으니까 1번 예제로 굳이 잡을 필요는 없겠네요. 512-5편 예제가 지금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때 얘가 빨아먹는 전류 소모량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1번 예제로 잡고 주음님께서 아주 만족스러우신가 봅니다. 뭐 들을만 하죠? 들을만 한 정도면 됩니다. 512-5 예제를 자, 512 뭐라고 쓰지? 예제를 그대로 업로드 하시오. 게이트웨이는 위모스 D1 R1 보드를 사용하고 노드는 위모스 D1 미니 보드를 사용하는데 보드 설정을 잘하고 업로드 해야 한다. 노드가 게이트웨이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류 소모량을 멀티미터로 측정하시오. 요거 이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날아가는 거는 확인했잖아요, 그죠? 이제 측정 장비를 제가 만들어 놨었죠. 소모 전류를 측정하는 거는 꽤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녹한다가 전에 앞설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자, 멀티미터에 딱 요 악어 집게를 딱 이렇게 물려주고 너무 꼬였네. 요 이제 전원을 공급을 해주면 되고 요거를 요 딱 물려주면 얘가 빨아먹는 전류 소모량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빵인 게 당연하겠죠? 한번 켜보죠. 자, 나오죠? 자, 게이트웨이 쪽 보겠습니다. 지금 로라 데이터 날아가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죠? 작동되고 있는 와중에 소모 전류를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보는 겁니다. 114 정도, 114인데 데이터가 딱딱 날아가는 2초에 한 번마다 150까지 올라간다, 그죠? 170까지도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115, 115, 115 데이터 보낼 때 150, 115, 115 데이터 보낼 때 170,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데이터 날아가는 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딱 저쪽으로 날아갈 때 피크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죠. 뿅. 다시 지워서. 그렇다고 할 수 있나요? 2초에 한 번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그러면 데이터 안 보낼 때 115, 보낼 때 150이라고 일단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예, 일단 빼두고. 약간 과학 실험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그죠? 데이터 안 보낼 때 115, 단위는 미리암페어입니다. 데이터 전송할 때 150 미리암페어. 그러면 로라 모듈이 데이터를 한 개도 보내지 않더라도 미니보드에 얘가 달려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115라는 전기를 빨아먹는 거잖아요. 덥다. 그럼 지금 이 정보 가지고 우리가 유출을 해보면, 노칸다가 꺼내놓은 아까 18650 배터리 있잖아요. 걔가 용량이 몇 짜리를 내가 샀더라? 2500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구입한 게 2500 미리암페어 단위가 H인가요? 그러니까 2500 미리암페어를 1시간 동안 쓸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얘가 150이면 순간적으로 빨아먹는 게 150이잖아요. 그럼 2500 나누기 150 하면 얘는 지금 패턴대로 가면 150, 115죠, 그죠? 로라 데이터를 한 개도 보내지 않더라도 21시간이 지나게 되면 배터리가 완전 방전 상태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최대 21시간 생존 가능.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저 배터리 용량이 2500이라고 해가지고 2500이 풀로 다 이렇게 소모가 돼야 끝나는 거냐 하면, 제 생각에는, 저도 배터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건 아닐 거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아마 전압이 딸려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될 거니까 최대 21시간이니까 저 시간보다는 아마 더 작을 겁니다. 어퍼 바운드가 21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저 모듈에 배터리 딱 달아가지고 가서 저 산에다가 부착해놓고 다음날 되면 하루에 한 개씩 배터리를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번씩 배터리를 바꿔줘야 되는 쓸모없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2번 이번은 어떻게 디자인하면 데이터를 그게 의미가 없나? 일단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을 때는 로라 모듈을 딥슬립 시키지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제조사 매뉴얼이 제가 다운받아 놓은 게 여기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지? 지웠나? 여기 있네. CHH님 반갑습니다. 요 바로 모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됩니다. M0하고 M1번이 있는데 둘 다 0이다. 둘 다 로우 신호가 걸리면 트랜스미션 모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모드가 되는 거고, 서로 다를 때는 뭔지 몰라요. 이거 한 번도 지금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 둘 다 하이인 경우에 딥슬립 모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모드 핀에 하이 신호를 주면 슬립이 되는 것이다. 그럼 지금 이 코드상에서 2초에 한 번마다 데이터를 너무 일단 빈번하게 보내니까 5초, 10초에 한 번마다 보내는 걸로 하고, 딱 요 타이밍 때 데이터를 보내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딱 요 타이밍일 때 딥슬립 해제하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딥슬립을 걸게 되면
10초에 한 번마다 딥슬립 풀리고 딥슬립 하는 거니까 요때만 전류를 소모하는 골격이 만들어지겠죠. 일단 요 예제를 저장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519-1-1 게이트웨이. 요 지점에서 그럼 이미 이 코드 자체에서 초반에 모드 설정을 위해서 요 설정을 하기 위해서 설정 모드에 처음에 부팅을 한번 진입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요 모드 핀이 하이가 되면 둘 다 하이가 되면 설정 모드고 로우가 되면 송수신 모드가 되는 건데 하여간 요 부분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 일단 요 부분 가서 딥슬립 해제. 딥슬립이 해제된다는 거는 요게 로우가 되는 겁니다. 로우. 통신 모드가 되고, 근데 이 통신 모드하고 딥슬립 모드하고 전환할 적에 소량의 딜레이가 있어야 에러가 안 나는 걸로 그때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100mm 정도 딜레이를 이렇게 걸어주시고, 요때 통신 모드, 요때 딥슬립 모드, 요렇게 하면 되겠죠? 하이. 로라 딥슬립. 그리고 기본 송수시 모드로 전환하던 거는 주석을 때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미 딥슬립인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딥슬립인 상태로 출발을 했다가 필요하면 통신 모드로 바꿔서 데이터 전송하고 다시 슬립 모드로 전환이 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이 전류 소모량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드를 다시 싹 바꿔주고 일단 이 코드가 잘 작동이 되겠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시리얼 모니터 출력해 볼게요. 통신 모드 전환, 슬립 모드 전환, 요렇게. 그 다음 요 와중에도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게 또 담보가 돼야 되죠. 딥슬립인데 게이트웨이 쪽으로 데이터가 안 날아가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짓이니까 그 모든 게 기어 바퀴 맞물리듯이 정확하게 다 돌아가야 되니까 일단 요 시리얼 모니터부터 한번 보죠. 자, 10초에 한 번마다 요 과정이 이제 반복이 일단 되는지 한번 보죠.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 됐다, 그죠? 그럼 이 상황일 때 게이트웨이 쪽에 데이터가 들어오는지를 또 한번 보도록 하죠. 게이트웨이 딱 켜지고 전원을 딱 공급을 때려 주겠습니다. 잠시만요. 뭐가 하나 뽑혔네요. 전원선이 뽑혔네. 10 10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 것 같다, 그죠? 이 뭐지? 자, 다시.
요게 좀 미묘한 그 부분이 있는데요. 모드 전환할 때 임의로 100ms의 시간을 제가 줘놨잖아요. 요거를 좀 넉넉하게 한번 줘놔 보겠습니다. 1초 넉넉하게 다시 업로드.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중간 과정이라 가지고요. 어쩌면 필요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도 그 중간중간 단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야금야금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한 번에 딱 만들기보다 그 중간중간 단계를 같이 한번 보면서 별로 안 되는 느낌이지. 잠깐만요. 전원이 안 들어가고 있나? 딱히 안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뽑았다 꽂았다 뽑았다 꽂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이 흔들려 가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보죠. 이 지금 보드가 자, 좀 횡설수설하고 있긴 한데, 자, 10초에 한 번마다 통신 모드, 슬립 모드. 일단 뭐 얘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둘 다 로우면 통신 모드 바꿔가지고 보내놨고 슬립 땅땅땅땅땅.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죠. 근데 미리 답을 알려드렸는데요, 요런 방식으로 어차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간에 테스트하는 과정인데, 그래도 요게 됐으면 좋겠는데 좀만 기다려보죠. 왜 안되지 이게? 오, 6, 7. 자, 그럼 요 부분을 다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요 슬립 모드로 전환되는 부분을 주석을 한번 때려놔 보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매번 하이로 돼 있을 거니까, 매번 로우로 돼 있을 거니까, 로우로 돼 있는 거를 로우로 다시 바꾸는 거는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새로 업로드를 한번 해보죠. 보드 설정도 잘 돼 있는데 이 왜 여기 안 나오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거 이제 보니까 보드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프로그램 업로드도 잘 안 되고. 됐다. 음, 음.
데이터가 딱 들어왔는데 제가 리셋을 해버렸네요. 자, 기다려보죠. 아, 데이터 들어온다, 그죠? 그럼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데, 이 왜 문제가 되지? 하이로,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핀을 그냥 하이로 바꾸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로우에서 하이. 그렇게 있다가 다음 시간이 되면 또 로우가 되고 다시 한번 업로드 해보죠. 뭐 별로 전혀 문제될 만한 게 없는데, 이거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이 건은 치우고 바로 제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멀티미터 가지고 한번 측정해 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로라 모듈이 제 녹한다 의도대로 작동이 되어져 주지를 않네요. 묵묵부답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건은 그냥 요대로 해서 치우고, 녹한다가 이 예제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 사이에 전류 소모량하고 딥슬립일 때의 전류 소모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측정을 해보려고 그랬던 건데, 어차피 의미 없는 짓이었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초저전력 로라 형태를 구성하시오. 근데 오늘도 지금 이게 최종 결과물이 되는 건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기 때문에 몇 가지 센서를 가지고 와서 실제 센서를 달아 가지고 업로드 하는 것까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간을 좀 때울 수 있으니. 그럼 초저전력 로라를 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전 지식이 있는데요, 이거 너무 스테이지가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번 로라 모듈의 딥슬립 메커니즘은 모드 핀이 하이면 슬립이다. 맞죠? 로라 모듈하고 보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핀, 디지털 핀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핀에다가 하이 신호를 주면 슬립이고 로우 신호를 주면 통신 모드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위모스 D1 미니 보드에 딥슬립을 걸면 이거 어떤 느낌으로 설명하면 좋을까요? 딥슬립을 걸면 이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딥슬립의 메커니즘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지금 쓰게 될 함수가 이겁니다. 요 어디 코드 어딘가에다가 이 코드를 쓸 거거든요. esp.deepsleep. 그럼 이게 보드야, 자라 이 말이거든요. 너 이제부터 딥슬립 해라 라는 말이 되는 건데, 문제는 얘가 블록이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코드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코드가 랄랄랄랄랄라 해석되어서 내려오다가 요 코드를 만나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너 자라라는 의미인데, 웨이크업, 깨어나게 된다면 잠을 잔 지점부터 작업을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보드가 리셋이 되는 겁니다. 딥슬립을 했다가 깨어나라 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다시 해라. 그러면 만약에 제가 ESP 딥슬립이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 넣어놨잖아요. 그럼 처음에 랄랄랄랄랄랄라 해서 여기 이제 잡니다. 흔들어 가지고 보드를 깨우면 여기서부터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랄랄랄랄랄라 해서 여기 도달이 되게 되면 다시 자는 겁니다. 그러면 딥슬립이 있는 위치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절대로 실행이 될 만한 여지가 없는 코드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일단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딥슬립 함수 밑에 있는 거는 절대로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얘가 어디 있어야 되는 게 적절한가? 자, 보드가 웨이크업 합니다. 웨이크업해서 설정 모드로 전환해서 랄랄랄랄라 필요한 설정들 이렇게 로라 모듈 관련된 설정 체크하고 통신 가능한지 체크한 다음에 요 지점에서 이제 로라 모듈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기서 ESP 딥슬립이라고 하는 걸 걸어놨다면 셋업 함수 끝나고 난 다음에 딥슬립을 하는 거니 요 루프는 메인 루프는 단 한 번도 실행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딥슬립을 사용할 때는 루프 쪽은 고려를 안 합니다. 물론 뭐 재시도를 한다든지 기타 복잡한 작업이 이어질 경우에는 저 루프 부분을 사용을 했다가 특정한 조건이 되면 딥슬립을 하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 보드와 로라 모듈의 사용할 준비가 완료된 지점이 딱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센서 데이터를 측정한다. 가상의 센서 데이터 측정하는 부분은 여기 있었죠. 센서 데이터 측정을 합니다. 요거죠. 그 다음 센서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한다. 헤더 전송해주고, 그죠? 땡땡 전송해주고, 로라 데이터 쏴주고, 요까지가 센서 데이터 보내는 한 세트가 되는 거죠. 이제 요 지점이 할 거 다 한 지점이 되는 거고, 문제는 이 로라 라이트 함수가 실행이 되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시간이 있거든요. 얘는 언블록 함수라서 라이트 했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 할 시간을 좀 줘야 되니까 한 1초 정도에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시간을 주고, 그럼 이 부분이 모든 작업이 다 끝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죠? 웨이크업 한 다음에 설정할 거 설정하고 센서 데이터 측정하고 로라 데이터 전송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딥슬립이 걸리게 될 건데, 그러면 이 루프 부분은 한 개도 필요 없게 되겠죠? 어차피 적어놔봐야 실행도 안 됩니다. 주석을 딱 때려 놨겠습니다. 다시 다시가 아니라 이거 이제 작동시켜 보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 수 있을 텐데, 요 함수를 또 좀 뜯어봐야 됩니다. 요 함수가 생각보다 어려운 함수거든요. ESP 딥슬립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을 수, 매개 변수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요. 일단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0이라고 쓰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사람이 리셋 버튼을 누를 때까지 잠을 자라 이 말입니다. 무한히 잠을 자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딥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웨이크업, 얘를 재울 때 알람 시계를 하나 같이 손에 쥐어주면서 잠을 자라라고 하는데요. 그 알람 시계가 울면 이제 네가 웨이크업을 해라, 깨어나라인데 0이라는 값을 적는다는 거는 알람 시계 안 주는 겁니다. 너 그냥 잠을 자라. 언제까지? 내가 흔들어 깨울 때까지. 그런데 ESP 딥슬립에 여기 안에다가 뭔가 숫자를 쓰잖아요.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숫자 시간만큼 경과한 다음에 깨어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들어가는 시간의 단위가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마이크로세컨드. MS가 밀리세컨드라 부르고 S가 세컨드라 부르잖아요. 세컨드, 밀리세컨드는 1000밀리세크가 1세크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세컨드는 1000마이크로세크가 1밀리세크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세컨드는 세컨드로 환산하면 100만 마이크로세크가 1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5초 동안 10초 동안 딥슬립 했다가 깨어나서
전송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10이 곱해지고 여기도 10이 곱해지니까 1000만 마이크로세크가 10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편의상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우리 상수표기법에 E6이라는 게 있거든요. E6. 요거 E6이라는 거는 10이 10번 곱해져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12의 6이라는 표기법을 여기다 쓰면 이 무슨 말이냐? 요 숫자 뒤에 10이 6개 더 곱해져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죠. 10의 6승, 10의 지수승, 6승을 의미하는 표기법을 2의 6이라고 쓰고 12의 6이라고 쓰면 결국 이거는 10초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요 코드를 여기다가 딱 잡아 넣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깨어난 다음에 할 거 다 하고 10초 뒤에 잠을 자고 10초 뒤에 다시 깨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하십시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요 코드를 잡아 넣겠습니다. 아유 힘들다. CHH님 반갑습니다. 경민님 반갑습니다. 오봉수님도 반갑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자, 저 위에다가 제가 충분히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여기다가 보드가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 설정할 거 줄줄줄줄 하고 잠을 자겠습니다. 할 거 다 했으니 자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을 시리얼 모니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연금술사님 반갑습니다. 할 거 다 했으니 자겠습니다 라고 나왔죠. 그러면 얘는 필히 10초 뒤에 다시 깨어났습니다가 나와야 되는데요. 안 깨어나잖아요, 그죠? 왜 안 깨어나느냐? 딥슬립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달아줘야 되는 그 선이 있습니다. 이 보드에 보시면 디지털 0번 핀 D0이라고 된 핀이 있거든요. 그 D0번 핀하고 RST라는 핀이 있습니다. D0번 핀이 우리가 웨이크업 핀이라고 하는 핀이고, 리셋 핀에다가 웨이크업 핀을 연결해주면 얘가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웨이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꼽아주고 다시 한번 가보죠. 잘 보세요. 이 재밌습니다. 할 거 다 했으니 자겠습니다. 10초 있다가 자, 야호 또 깨어났죠? 깨어나서 또 할 거 다 했으니 자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가 깨어나서 로라 데이터 보내주고 딥슬립이 걸리고 있는 건데, 게이트웨이 쪽에 전원을 올려서 이제 이 데이터가 받아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시리얼 모니터를 게이트웨이에 달겠습니다. 자, 게이트웨이 데이터 받을 수 있는 상태 됐죠? 자, 하나 왔죠? 자, 10초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왔다, 그죠? 그러면 드디어 딥슬립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지금 프로젝트에 갖다 발랐는데 데이터 송수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데이터 흐름이 반대되는 건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로라 노드에서 게이트웨이 쪽으로 저전력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지금 이거를 한 거잖아요. 게이트웨이에서 저전력 노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는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냐? 배터리를 아끼면서, 배터리를 아낀다는 거는 이 보드를 딥슬립을 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딥슬립 하는 동안에는 요 보드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를 아끼려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는 동안에 뭐 일을 해라 하는 거는 자지 말라 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자는 동안에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게이트웨이가 보내는 데이터를 어떤 경우라도 받을 수가 없겠죠. 내가 게이트웨이가 데이터를 보낼 거니까 너 받을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잠을 자지 말라 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딥슬립을 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저전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전력 한다 하는 거하고 데이터를 수신하는 거하고는 모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은 노드는 게이트웨이 쪽으로 반드시 데이터를 보내는 역할만 하고 받아야 된다면 배터리를 달아서 저전력으로 구현한다고 하는 거는 한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겠죠.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 싹싹 잘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때 요놈의 전류 소모량을 우리 같이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재밌겠죠? 아까는 115가 나왔는데 과연 몇이 나올까?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죠? 커피 좀 먹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숫자 잘 보이죠? 2.8 갑자기 떨어졌다가 2.7이다가 데이터 보낼 때 웨이크업 하게 되면 요 방금 보드가 반짝하는 거 봤나요? 잘 보세요. 반짝하면서 요 전류 소모량이 갑자기 올라갈 겁니다. 깨어났다 이 말이죠. 웨이크업 전류 소모량 올라가고 데이터 보낸 다음에 딥슬립 자는 겁니다. 그럼 딥슬립 하는 동안에는 2.7 단위는 밀리암페어입니다. 깨어나서 데이터 보내고 다시 자고. 그럼 데이터 수신하는 게이트웨이 쪽하고 같이 한번 보죠. 반짝할 때 데이터가 날아가겠죠? 날아갔죠? 다시 자고. 반짝 데이터 날아가고. 그죠? 그러면 딥슬립 하는 동안에는 전류 소모량이 2.7mA하고 데이터 전송할 때는 아까와 같이 한 150 정도 순간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지금 이 데이터를 하루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한 번 보낸다라고 할 때 얘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웨이크업 한 다음에 쓰는 그 전류 소모량은 이 딥슬립 하는 동안에 2.7mA의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묻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루 전체의 사용량 대비 웨이크업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 150mA라는 거는 어차피 적분을 전력이라고 하는 표현되는 전력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전력량이라고 하죠. 그죠? 써먹는 전류를 시간으로 적분한 그 물리량, 전류 소모량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2.7mA가 하루 중에 전체의 99.999999999%고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150mA는 0.0000001%를 차지를 한다면 전체 면적을 따져봤을 때 그 사각형은 2.7mA가 높이라고 봐도 되죠.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2.7mA의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2.7mA라고 말해도 업로드하는 인터벌이 매우 길다면 평균적인 전류 소모량은 2.7mA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거다. 그죠? 대신에 굉장히 빈번하게 보낸다면 2초 내지 5초 지금처럼 굉장히 빈번하게 보낸다면 지금 뽑아먹는 전류량하고 2.7mA하고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니까 한 중간쯤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그 전류 소모량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제가 그 연출하기 위해서 빠르게 해놓은 것이고,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뭐 12시간에 한 번마다 데이터를 보낸다 한다면 2.7이라고 말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나요? 그렇다면 이때 딥슬립일 때 2.7 mA, 데이터 전송 시 150 mA. 그럼 2.7 mA라고 할 경우에 아까 2500짜리 배터리를 우리가 딱 들고 와서 2.7을 딱 나눠주면 925시간 동안 일단 쓸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925시간. 그럼 요거를 일수로 생각하면 한 38일 정도 되는 거죠. 그럼 한 달에 한 번, 아무리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배터리를 바꿔주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녹한다가 꺼내놓은 이 위모스 D1 미니 보드 있잖아요. 얘가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중에 얘가 가장 합리적으로 초저전력이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저번에 범준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원래 ESP사에서 제공해주는 딥슬립 매뉴얼을 보면 이 딥슬립일 때의 보드가 빨아먹는 전류 소모량은 단위가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입니다. 거의 빨아먹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보드가 2.7mA라는 얘기고, 이게 가장 합리적인, 가장 최소값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드 종류가 많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드는 3개밖에 없는데 그 3개 중에는 얘가 가장 저전력이라서 얘를 꺼내온 거고, 녹한다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가지고 있는 거 외에 몽땅 다 구입을 해가지고 쭉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긴 해볼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소값이라는 거지,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소값이 이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38일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저전력 로라라는 거를 우리가 어디 가서 주장을 하려면 개월 단위로 걔가 배터리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최소 3개월, 6개월. 왜냐하면 그거 우리가 만약에 팔아먹는다라고 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자주 안 갈수록 덜 귀찮은 거잖아요, 그죠? 귀찮잖아요, 배터리 가는 거 그거. 그런데 1년 내내 3년 동안 붙여놔도 배터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거 쓸만하잖아요, 그죠? 한번 달아놓으면 3년 뒤에나 배터리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제품이 고장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죠. 배터리 다 달아서 못 쓰는 것보다는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더 빨리 도래를 할 거니, 우리가 어디 가서 어필을 할 적에 저전력 로라 혹은 저전력 블루투스 이런 거를 어필을 하려면 조그만한 코인 배터리 가지고 최소 3개월, 6개월, 한 연 단위로 해도 하는 거는 더 좋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을 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는 3년 동안 쓸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단 하루에 한 번 데이터를 전송한다라고 할 때, 뭐 그런 우리가 다양한 실험 데이터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될 텐데, 지금 녹한다가 평가해 놓은 이거는 38일 밖에 못 버티니까 어디 가서 주장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거잖아요, 그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 다음에 제가 더 좋은 보드를 구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초초 저전력 로라 모듈을 한번 디자인을 해보고, 오늘은 한 요정도 수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2번 예제입니다. (519-2-1) 순간적으로 말을 많이 했더니 좀 어지럽네요. 저전력 노드. 자, 이제 오늘 녹한다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궁극적인 내용은 이건데요. 요거 목적을 달성했으니 지금부터는 옵션입니다.
다양하게 녹한다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얘는 좀 꺼놨고, 이제 이거 측정하는 거는 의미 없잖아요. 다 보여드렸으니 일단 좀 치워놨고, 어제 518편에서 주력이 됐던 내용이 얘가 한 달에 한 번 데이터 업로드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얘가 데이터를 업로드 한다면 그 데이터가 얼마나 귀중한 데이터겠습니까? 그죠? 한 달에 한 번 보내는 건데 그 데이터를 게이트웨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보내주든지 받을 때까지 보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데이터를 보낸다면 게이트웨이는 그 데이터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노드는 그 데이터를 반드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노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웨이크업 한다, 센서 데이터 측정한다, 서버 게이트웨이 쪽으로 전송한다, 받든지 말든지는 관심 없고 바로 다시 슬립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규칙을 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가 웨이크업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얘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이 오면 그제서야 딥슬립을 하도록 한번 디자인을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저전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노드가 게이트웨이 쪽으로 데이터를 완벽하게 전송한 다음에 딥슬립 할 수 있도록 하시오.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수정해야 되는 곳의 위치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바로 냅다 딥슬립이 하는 게 아니라 게이트웨이가 응답을 하게 되면 딥슬립을 하겠습니다. 요 골격을 이제 만들 건데 그거를 지금 셋업 안에서 다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루프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뭐가 조금 더 간단할지 제가 가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네. 각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골격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웨이크업 한 다음에 딥슬립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제 모든 코드가 다 블록이 걸리고 웨이크업 하게 되면 처음부터 실행하게 될 건데 그 사이에 로라하고 게이트웨이 사이에 양방향 통신이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갔다 온 거 확인하고 딥슬립이 걸려야 되는데 그 작업을 어디 위치에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 데이터 전송하는 지점이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딱 보내고 데이터를 딱 보내고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여기서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려면 응답이 왔다 안 왔다 확인하는 게 그 로라 어베일러블이죠. 로라 어베일러블. 어베일러블 하다면 응답이 왔다는 거니까 while 루프를 하나 걸고요. 얘를 요 안에다 잡아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while 루프는 로라가 어베일러블 하다. 어베일러블 하면 while 루프가 종료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어베일러블 앞에 not이 붙어야 되겠네요. 로라가 어베일러블 하지 않을 때까지 while 루프를 돌리게 된다면 이거 결국 로라 어베일러블 하게 되면 이 while 루프가 벗겨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딜레이 1이라고 적어놓죠. 요거는 요렇게 해놔야 ESP 보드가
마탱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장치. 어제 방법론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응답이 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응답을 이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무한 루프를 돌리겠습니다. 이게 더 낫겠네. 무한 루프를 딱 돌려놓고 여기서 만약에 로라가 available 하다면 수신 데이터가 왔다 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요때 게이트웨이 쪽은 로라 쪽으로, 게이트웨이 쪽은 노드 쪽으로 OK라고 보내주겠습니다. OK라고 오면 응답이 완료된 것이다. 그러면 두 개의 바이트를 읽어드리면 되겠죠. 바이트 리시브 두 개짜리를 딱 만들어 가지고 로라 리드 바이츠 해서 두 개를 이렇게 싹 읽어드리고, 그게 리시브 0이 대문자로 오고, 두 번째 것이 K라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되는 거니까 성공적으로 응답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 while 루프를 벗겨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체크하는 그 안에 딜레이를 요 1초를 적어두겠습니다. 안전하게 하면 좋으니까. 그럼 이 while 루프가 다다다다다다 돌면서 탈출할 때가, while 루프가 벗겨질 때가 OK라는 게 응답이 왔을 때 이제 벗겨지게 되겠죠. 그런데 또 문제가 어제 했던 거와 같은 수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죠. 게이트웨이는 애초에 켜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나름대로 데이터를 보냈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게이트웨이는 받은 적도 없고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웨이가 뒤에 켜진다라고 해도 응답이 올 만한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얘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 가서 산에서 했는데 메아리가 반드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메아리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 돌아올 만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타임아웃 개념을 반드시 잡아주는 게 좋다라고 했죠. while 루프 들어가기 전에 unsigned long, t는 요 아래쪽에 썼으니까 변수 이름을 뭘로 하지? 타임아웃이라 하겠습니다. 요 타임아웃에 밀리스, 요 밀리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아두이노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시간. while 루프 들어갈 때의 스탑워치가 딱 해서 그 숫자 값을 저 안에다가 잡아 놓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요 안에서 밀리스 현재 시간 빼기 타임아웃이 얼마만큼 기다릴 것인가? 2초 하겠습니다. 1초 하겠습니다. 1초 동안 기다려보고, 그래도 데이터가 안 오면 요 while 루프를 그냥 강제로 벗겨버리는 겁니다. 타임아웃입니다. 어디 가서 산에 가서 해서 메아리를 기다리는데 1초 동안 기다려보고 안 오면 안 오네 하고 다시 하고 또 기다려보고 1초 동안 안 오면 다시 하고 요런 방식이 되는 거죠. 브레이크 됐죠? 그럼 지금 현재 이 코드는 하나의 데이터를 보내는데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이 오면 그대로 딥슬립을 하고, 응답이 1초 안에 오지 않으면 그래도 어차피 이 브레이크가 while 루프를 벗겨낼 거니까 딥슬립을 하게 되겠죠. 응답이 와도 딥슬립, 응답이 안 오더라도 1초간 기다렸다가 딥슬립 하는 건데, 1초 기다렸다가 그냥 바로 딥슬립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될 게, 그래도 한 10번 정도는 시도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 한 번에 한 번 보내놓고 게이트웨이 보고
너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하기에는 좀 무책임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좀 한 5번, 10번 정도는 보내보고, 그래도 기다려도 안 오면 안 오네 하고 이제 잠을 자야지. 한 번 보낸 거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를, 요 전체를, 요 전체를 잠시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그럼 요 브레이크는 얘를 벗겨낼 것이고, 요 전체를 한 10번 반복을 시켜버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포루프를 가지고 딱 해버리는 거죠. 요만큼을 10번 반복하라 라고 하면 좀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오케이라는 응답이 왔다면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브레이크는 요 while 루프를 격파시키는 브레이크니까, 하여간 성공적으로 응답이 왔으면 여기서 모든 작업이 다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미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다. 자면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자면 되는 거니까, while 루프가 돌든 말든 딥슬립이라는 게 호출되면 그 즉시 돌아갈 게 있지만 보드는 딥슬립이 걸릴 거니까 요 부분을 요 안에다가 일단 잡아 놓겠습니다. 문제 없을 것 같다. 그죠? 원하는 응답이 왔으니까 더 이상 요 루프는 아직 더 돌 게 있지만, 루프가 10번 돌아야 되지만 첫 번째 바퀴에 응답이 왔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얻었으니 그냥 바로 자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안 왔다면, 요 부분이 실행이 안 된다면 따따따따 타임아웃에 계속 걸리면서 10번 채우다가 요거를 만나가지고 이제 딥슬립이 걸리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야죠. 시리얼 i 플러스 1 번째 시도. 그러면 몇 번째 시도인지 나오고, 그 시도가 끝난 다음에 응답이 없으면 이제 잠을 자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과연 작동이 될까? 그리고 지금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업로드 할 때는요, 아까 딥슬립 한다고 꼽아놨던 D0번하고 RST 핀 있죠? 그거를 일시적으로 뽑아놔야 됩니다. 뽑아놓고 코드 업로드하고 다시 끼우고, 요렇게 요 작업을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꼽아놓으면 코드 잘 업로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업로드가 잘 안 됩니다. 요거 돌아가면 꽤나 재밌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왜 깨지지? 자, 리셋 꽂아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죠. 켜졌죠? 웨이크업 하고 하나, 둘, 셋. 이게 왜 글자가 깨질까요? 이 뭔 현상이지? 자, 그럼 얘는 얘대로 일단 두고 게이트웨이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게이트웨이가 응답을 보내주도록 또 만들어놔야 응답이 오는 거죠. 그죠? 이번에는 게이트웨이 쪽으로 가서 노드 쪽에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로라가 available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이슨 형태로 만드는데요. 요거 할 거 다 해놨고, 여기서 로라 노드에게 응답을 보내준다. 그러면 노드에게 응답을 보내주려면
수신받는 구조체에 아이디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보내는 놈의 아이디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 게이트웨이도 픽스드 트랜스미션이니까 노드의 아이디를 3바이트를 먼저 보내주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니 로라 라이트 최상위 주소는 무조건 0으로 두고 그 다음이 요 놈의 주소죠. 보낸 놈의 주소로 그 다음 주파수는 똑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주파수는 얘 거나 제 거나 같은 걸로 요걸로 now ch로 그러면 요 주소 3바이트가 만들어진 거죠. 아니면 요거는 그냥 보낸 놈한테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유동적이어야 되고 얘는 그냥 0x47이라고 집어넣어 놨겠습니다. 그럼 주소 3바이트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 내가 보낼 데이터 OK라고 보내주기로 했었죠. OK 요거는 내가 보낼 데이터 요거는 주소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났죠. 보드 과연 될 것인가? 과연 될 것인가? 적절하게 안 된다면 셋업 안에 있던 거를 루프 안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셋업 안에서 해결할 필요는 없거든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서 셋업 안에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노드 쪽 시리얼 모니터를 열고 이제 또 잘 나오네. 아까는 좀 접촉이 잘 안 됐었나 봅니다. 10번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자는 거죠. 지금 노드의 시리얼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10초 있다가 다시 웨이크업 하고 깨어났죠. 1번 시도, 2번 시도, 3번 시도, 4번 시도 10번 시도해보고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면 다시 자고 그럼 이제 게이트웨이가 켜져 있어 보겠습니다. 게이트웨이가 켜졌습니다. 지금 자, 첫 번째 시도에 응답이 도착했습니다. 할 거 다 했으니 바로 자는 거죠. 그럼 10초 뒤에 또 깨어나겠죠. 깨어나서 또 첫 번째 시도에 응답이 왔으니 자는 겁니다. 나쁘지 않죠? 간단하게 해결됐죠? 잘 돌아가는지 좀 한번 켜놔 보겠습니다. 웨이크업, 데이터 전송, 응답 오고, 딥슬립.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히 해결됐네요. 자, 이제 노드 쪽 상황 봤으니 게이트웨이 쪽에 실제로 저 데이터가 오는지 또 한번 보러 가죠. 게이트웨이 쪽에 데이터가 안 오면 말짱 꽝인 거죠. 벌써 밀린 데이터가 따라락 들어오네요. 이거는 뭔가 좀 에러가 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 왔죠? 부팅할 때 로라 데이터 들어온 거는 플러시해서 제거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어오는 데이터가 깨끗한 데이터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메아리가 돌아가는 거죠. 하나 왔고 얘는 딥슬립하고 또 10초 뒤에 웨이크업 하면서 또 하나 보내주고 맞죠? 또 자기는 자고 됐습니다. 방금 보신 게 3번 예제 10회 시도해보고
게이트웨이가 수신할 때까지 최대 10회 시도. 519-3-1 초저전력 노드. 자, 그럼 이번에는 센서, 실제 실물 센서를 하나 달아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저전력 노드의 온습도 센서 DHT12를 연결해서 측정한 온도와 습도 값을 게이트웨이로 전송하시오. 지금은 가상의 센서 데이터죠. 얘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것이 뭐 랜덤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 이제 그게 아니라 요 예제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질문 준비해 주시고, 목요일은 좀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난 대로 도망을 가겠습니다. 제가 월화수는 그래도 체력이 좀 괜찮은데요, 목요일 되면 체력 곡선, 녹함다의 체력 곡선입니다. 월화수목, 맥시멈이 여기면 월요일은 한 요정도입니다. 요정도. 화요일은 아주 높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은 거의 풀이고, 목요일은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월요일은 그래도 좀 파이팅이 넘치는데요, 목요일은 이렇게 싹 죽어가는 수순이라, 제가 금요일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월화수목 하고 나면 목요일에 체력이 너무 급감해가지고요, 금요일까지 하게 되면 너무나 좀 빡세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걸 안 했네요. 배터리 달아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전에 지금 이 상태의 전류 소모량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접었네. 저전력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확실히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물론 뭐 녹한다가 매사에 편법을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게 최고 좋잖아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자, 여기 딱 보시면 게이트웨이가 응답하지 않으면 10번 동안은 시도하게 될 거니까 10회 시도하는 동안에 지금 반짝반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이죠? 10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지금 딥슬립 걸렸죠? 다시 보겠습니다. 10초 있다가 깨어나겠죠, 또. 웨이크업 딱 해서 게이트웨이가 꺼져 있으니까 또 10번 시도하겠죠? 그런데 게이트웨이가 켜져 있으면 그 즉시 응답이 올 거니까 바로 딥슬립 걸리겠죠? 지금 인터넷 공유기 접속하고 있을 거고. 자, 지금 이제 웨이크업 하게 되면 잘 보세요. 바로 2.7로 내려갈 겁니다.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가죠, 그죠? 왜냐? 게이트웨이가 받았으니까. 다시 2.7 유지하다가 웨이크업 보내고 바로 2.7 돌아왔죠? 근데 게이트웨이가 꺼져 있다. 켜지고 10번 시도하겠죠? 그동안 전기 배터리 빨아먹겠죠? 따따 10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이제 자는 겁니다. 됐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죠? 자, 전류 소모량만 보고도 지금 작동 상태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리 굿드.
베리 굿드네, 베리 굿드. 이제 배터리를 달아서 얘가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요 5V 그라운드 부분에 요 배터리를 달아야 되는데요. 요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빵판에다가 옮겨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빵판 연결해 놨으니까 5V 그라운드.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헷갈리면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딱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됐고. 자, 이제 딱 이렇게 연결해 주면 얘네들은 이제 요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을 받는 겁니다. 자, 게이트웨이에 시리얼 모니터 딱 열어놓고 저놈 한번 켜보겠습니다. 요 4번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하고 해보죠. 하나 왔네요 벌써. 자, 하나 왔고, 자, 10초 기다려보죠. 왔다, 그죠? 잠깐요. 잠시만요. 저쪽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깐 한번 보고 있습니다. 호호. 저기 옆방에 제 녹한다가 키우는 병아리들이 있거든요. 그 병아리들 따뜻하라고 달아놓은 전구가 있는데 그 전구가 폭발했습니다. 전구가 왜 폭발하죠? 그 60W짜리 전구 있잖아요. 다마. 뻥 하고 터졌네요. 위험하네. 자, 아무튼 뭐 데이터 잘 오고 있잖아요. 그죠? 요 배터리 달아도 데이터 날라오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요거 달았을 때 한 달 동안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녹한다가 이제 요 상태로 요 통에 잘 잡아 넣어 가지고 어디 벽에다가 딱 부착해 놓으면 요 데이터를 얘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받은 데이터는 인터넷만 연결시켜주면 서버로 MQTT로 보내도록 돼 있으니까 그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서버는 실제 센서 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센서 달고. 자, 하여간 지금은 요거 배터리 가지고 동작이 되냐 마냐에서 이제 된다까지 확인이 이루어졌죠. 빼고. 자, 이제 온습도 센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온습도 센서는 연결해야 될 핀이 총 3개입니다. GND, 데이터, VCC. VCC는 5V,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전원선이죠. 요 데이터라고 된 거를 미니보드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디지털 1번에 연결하겠습니다. D1이라고 표기가 된 데다가 데이터 핀을 뿅 꽂아주시면 돼요. 자, 해보죠. 여기 근데 전구가 왜 폭발했지? 우리 꼬꼬들 위험할 뻔했네요. 녹한다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꼬꼬들. D1. 딱 꽂아주면 이제 이거 연결
온습도 센서 연결이 끝이 났습니다. 온습도 센서를 이제 또 쓰려면 라이브러리가 지금부터는 필요하죠. 코드 저장 잘하고 있나? 자,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순서로 가셔서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열어줍니다. 여기서 DHT11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자, DHT 센서 라이브러리라는 게 나올 겁니다. 여기 있죠? 요거 1.3.8 버전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제 예제가 똑같이 돌아가기를 희망하신다면 여기서 제 버전하고 똑같은 걸 골라가지고 요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버전 설치되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라이브러리 버전이 올라가면 클래스 모양이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자, 버전 뭐 낮은 거 설치한다고 해서 별 문제 생기는 건 아니니까 아무거나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됐다면 요게 온습도 센서 기본 코드가 되고 몇 개 빼와서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요 헤더 파일 저 위에다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 요거는 자, 온습도 센서가 어디 연결됐냐 하는 건데 디지털 1번에 아까 연결해 놨죠. 그 다음 이거는 온습도 센서의 타입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DHT11 센서고, 그 다음 요 생성자 요거까지 딱 가지고 오면 온습도 센서 쓸 준비가 완료된 거고, 셋업에 DHT 비긴을 넣어줘야 됩니다. 뭐 시리얼 비긴하고 줄줄하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 온도 측정하는 함수, 습도 측정하는 함수 이렇게 있으니까요. 요 가지고 와서 요 가상의 값, 랜덤한 값 측정하던 거를 요걸로 바꿔치기 해주면 되겠죠. 얘가 습도, 얘가 온도. 됐죠? 간단하죠?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양방향 통신할 때 하려고 만들어 놨던 예제인데요. 얘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데 남겨두기는 남겨두겠습니다. 이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LED 3번. 됐다. 의미 없으니까 그냥 빼버릴까? 여기저기 고쳐야 될 게 많으니까 그냥 의미는 없는데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 코드를 해석을 하면 보드가 웨이크업 합니다. 웨이크업 하면서 로라 세팅할 거 세팅 달랄랄랄랄랄라 하고 송수시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온도와 습도 값 측정해서 요 구조체 안에다가 담고, 그 다음 10번 시도하면서 로라 데이터를 게이트웨이 쪽으로 전송을 하고, 전송이 다 되면 딥슬립 하고, 10번 시도했는데 실패해도 딥슬립 하는 겁니다. 됐죠? 요 코드를 잡아놓고, 온습도 센서가 연결이 되었을 때 전류 소모량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코드가 잘 안 들어가죠? 짜증이 막 솟구치네. 한 방에 빡빡 들어가줘야죠, 그죠? 들어간다. 그런데 웨이크업 핀 연결해놨는데도 코드 들어가네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자, 기다리면 웨이크업 하겠죠? 안 하나? 저기요. 응? 노란색. 잠시만요. 내가 뭐 잘못 꽂았나? 이 뭐 꽂은 거는 전혀 문제가 없네. 자, 다시. 되고 있었죠, 그죠? 5, 6, 7, 8, 9, 10번 딥슬립.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게이트웨이 시리얼 모니터에 값이 날라오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생각보다 잘 되죠? 놀랍죠? 생각보다 잘 됩니다. 자, 온습도 날라왔죠? 에어컨을 켜놔서 23도. 쾌적합니다. 자, 다음 10초 있으면 또 날라오죠? 그러니까 이 수신한 데이터를 그 IoT 게이트웨이잖아요, 지금. IoT 게이트웨이 예제를 제가 밑바탕에 깔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출력시키는 것까지 하면 나름대로 그럴싸한 결과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자, 잘 보세요. 자, 기다리면 노드가 게이트웨이 쪽으로 보낸 데이터가 이제 서버 쪽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들어왔죠? 이 데이터를 제이슨 파서로 파싱을 딱 때려주고 그 다음 온도와 습도를 도넛 차트로 한번 플로팅을 해보는 겁니다. 도넛 그래프로 온도 차트. 음, 0에서부터 30까지. 습도는 0에서부터 100까지. 딱 하면 자 10초 기다려보죠. 때가 딱 되면 딱 값이 들어오면서 차트가 그려지는 거죠. 됐죠? 그러고 뭐 요런 라인 차트 같은 것도 온도 그래프 아주 노드레드에서 손쉽게 그릴 수 있었죠. 습도 그래프. 요런 거 하려고 IoT 게이트웨이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요 지금 녹한다 하고 있는 이 노드레드는 궁금하신 분들은 녹한다의 노드레드 시리즈가 별도로 있으니까 저거 뭔가 재밌을 것 같다, 구미가 땡긴다 하시면 요거 한번 해보세요. 노드레드 굉장히 재밌습니다. 퍼스트 메이커님 반갑습니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물론 뭐 간단하다고는 쉽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쉽다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해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10초에 한 번마다 오니까 좀 느리긴 느리네요.
자, 샘플 한 개 들어왔죠. 자, 다음 10초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쫙쫙 그려지죠. 꺾은 선 그래프. 수신한 시간도 여기 나오죠. 자, 24초, 12초, 빵초. 12초마다 하나씩 날라오네요. 켜 10초마다 한 번씩 보내긴 보내는데 웨이크업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됐죠? 방금 보신 게 4번 예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4번 예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전력 온습도 노드. 잠깐만요. 한 김에 몇 가지 센서 더 해볼까요? 아니다. 의미 없겠다. 자, 다른 센서로 변경해서 쓰는 거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 이제 온습도 센서가 추가됐으니까요. 빨아먹는 전기의 양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차이를 또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2.7보다는 많이 나올 거잖아요. 이거 없었던 게 추가가 됐으니까. 그거 측정해보는 걸 마지막 수순으로 해서 519편 목요일에 녹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숫자 야구하고. 자, 켜졌죠? 자, 지금 열심히 데이터 보내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켜놔야 되겠다. 자, 이제 딥슬립 됐죠? 5.6이 찍히네요. 한 2배로 많이 빨아먹네요. 자, 10초 뒤에 켜지면서 보낼 거 보내고 5.6. 그럼 2.7의 거의 배니까 한 18일 정도, 한 10보름 정도 만에 배터리를 다 빨아먹겠네요. 그죠? 근데 이 온습도 센서에 막 LED도 부착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저 LED 없는 온습도 센서도 있거든요. 하여간 최대한 배터리 안 먹는 애를 구해다가 쓰면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온습도 센서가 빨아먹는 전기의 양이 많네요. 메모해 두겠습니다. 여기다가 딥슬립일 때 5.6 mA 5.6 mA 같으면 2500짜리면 18일 버틸 수 있네요. 18일.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지금 노드레드 켜놨으니까요. 지금 날라오고 있는 온습도 데이터를 요 스마트폰에 출력되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예제를, 모든 예제를 이렇게 딱 커트 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순탄하게, 아주 부드럽게 잘 구현이 돼서 기분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오늘 녹한다가 했던 내용을 보시고 감명 깊었다, 재미가 있었다, 도움이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쪽에 녹한다의 후원 계좌,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콘텐츠 후원금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한다 콘텐츠 조회수가 100만이 나오는 그날까지
좀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제 개인적인 희망인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이런 영상을 많이 보겠습니까? 그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겠지만 온도, 습도, 온도 그래프, 습도 그래프. 자, 새로운 데이터가 오는지 한번 기다려보죠. 10초 있으면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서 그래프가 밀리겠죠? 아니, 뭐 되고 있는 건가? 뭔지 모르겠다. 자, 요 숫자를 안 보죠. 23.3하고 59. 23.1 바뀌었죠, 그죠? 23.1, 58. 자, 온도랑 습도는 쉽게 변하지 않는 어떤 양이니까 또 한번 기다려보죠. 231에 58. 자, 지금 요 미니보드가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계속 같은 값인 것 같습니다. 방금 또 반짝했죠? 23 바뀌었죠, 그죠? 온도 값이 서버 쪽으로 제대로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519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자, 질문이 없으면 이거 조금만 정리해 놓고 잠시 뒤에 숫자 야구 두 판하고 녹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라 모듈이 다를 경우는 무슨 말이죠? 로라 모듈의 종류가 다를 경우에요? 그럼 안 되지 않을까요? 되려나? 제가 가지고 있는 로라 모듈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그 주말 동안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얘네들 주고받는 방식이 서로 달라가지고요. 그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마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뭐 주파수 만드는 방식하고 그런 게 뭐 동일하다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 약간 지금 상태는 한 반반인 것 같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한 게 최종 결과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숫자 야구 두 판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저장해 놨었나요? 저전력 온수도 오케이, 다 됐네. 자, 녹한다의 숫자 야구 게임입니다. 자, 컴퓨터가 방금 5자리 비밀번호를 생성을 했어요. 0부터 9까지 중복되지 않는 5개의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를 맞추는 게임인데요. 내가 입력한 5자리 비밀번호하고 내가 입력한 숫자하고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하고 숫자와 자릿수가 정확히 일치하면 그 숫자하고 위치하고 정확히 일치하면 그 개수만큼 스트라이크, 숫자가 들어는 포함은 되는데 위치가 안 맞으면 그 개수만큼 볼이 나옵니다. 그럼 스트라이크 개수와 볼의 개수를 보고 원래 숫자를 유추해내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에 벌써 4개네요. 저 뿅아리들이 너무 삐약삐약 하고 있어가지고요. 왜 그러나 잠깐 한번 또 보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하고 계세요.
전구가 왜 폭발했을까요? 갑자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찝찝하네. 1, 2, 3, 4, 5에 4개고 0, 2, 4, 6, 8에 2개다. 이 4 2, 4가 포함이 돼 있으니 구가 없으니 9, 2, 3, 4, 5 9, 2, 3, 4, 5 어림없는. 그러면 1, 2, 9, 4, 5 아니요, 물 없어요. 그냥 전구만 덩그러니 있는데 아까 전에 방송하는데 뻥 소리가 나가지고 가보니까 전구가 터져 있습니다. 1, 2, 3, 4, 9. 자, 1, 2, 3, 4, 9. 그렇다면 이게 아니란 소리네. 어, 아, 아, 예리한 척을 좀 해야 되는데. 4, 5, 1, 2빵에 4개다. 4, 5, 1, 2빵에 4개다. 1, 2, 3, 4. 1, 2, 3, 4. 1, 2, 4, 5. 1, 2, 4, 5. 어? 5개 나왔네요. 0, 1, 2, 3, 5. 누가 먼저 쳤죠? 푸른 달님이 먼저 입력을 하셨네요. 좋습니다. 푸른 달님 1점 획득. 제일 먼저 5개를 성공적으로 발견을 하셨습니다. 요것도 박수를 쳐드리죠. 이제 요거를 배치를 잘하면 되는데요. 하이데스님 3 스트라이크를 쳐주셨습니다. 그럼 10352에 3개가 맞고 35012에 2개가 맞고 이래 봐가지고는 좋은 힌트가 아니구나. 90352에 3개다. 90352에 3개인데 9 대시 이거랑 같은 거구나. 37591에 1개다. 자, 좋은 샘플이 없네요. 좋은 샘플이. 요거 좋네요. 40158에 3개다. 40158에 3개라면 4고
땡 02로 땡인 상황이네요. 땡 02로 땡이니까 02로 32가 있으니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든지 여기가 3이든지 여기가 2든지 아닐까요? 자, 녹한다의 추천번호. 자, 녹한다의 추천번호 2개. 자, 녹한다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요거 둘 중에 한 개가 답이다라고 하는 게 녹한다의 예리한 척인데 과연 그럴 것인지 한번 기다려보죠. 그 봐요. 맞잖아요. 30152 경민님께서 녹한다에게 믿음을 가지시고 입력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경민님 2점 획득. 스티커님 1점 획득. 하이데스님 1점 획득. 자, 좋습니다. 자, 한 판 더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갇히셨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죠. 13579 항상 13579에 4개. 뭔가 좀 쉽게 풀릴 것 같은 느낌. (67890에) 3개다. 79. 오, 그렇다면 그죠. 79는 반드시 맞네. 79는 포함되고 6, 7빵 중에 한 개다. 6, 7빵 중에 한 개니까 1, 3, 5 중에 한 개가 아니다. 다음 또 좋은 힌트를 찾으러 가보죠. 자, 1, 2, 7, 8, 9에 4개다. 그러면 7, 9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오, 헷갈린다. 7, 9가 포함이 되어 있고 갑자기 8이 난입을 했는데 그러면 1, 2, 7, 6, 9. 벌써 5개 나왔네요. 자, 푸른 달님이 저 5개를 찾으셨습니다. 자, 푸른 달님 2점 획득. 좋습니다. 거의 가까이 가고 있었는데.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스트라이크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맞춰보죠. 가장 많이 나온 게 02467. 02467에 원 스트라이크인데 15789가 포함되는 숫자니까 7이 반드시 7은 제일 마지막에 있겠네요. 땡땡땡땡 7이라는 거를 일단 알아냈습니다. 땡땡땡땡 7. 자, 다음 좋은 힌트. 보자, 무슨 샘플이 좋은 샘플일까? 34957. 34957에 2 스트라이크 1 볼. 그러면 여기서 3은 포함이 안 되고 9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돼 있다 치면 요놈 스트라이크 하나 빠지고 요 중에 하나가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안 맞은 거니 98517의 3개다. 98517의 3개다. 98517의 3개다. 그럼 확률적으로 딱 봤을 때 사도 포함이 안 되니 계속 별이구나. 95 5가 여기 있으니 오, 4 스트라이크 있네요. 오, 스티커님 좋습니다. 58217에 요 타이밍에 자, 하이데스님께서 58917 찾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다들 찾는데 귀신이 되셨네요. 스티커님도 2점. 아, 요렇게 네 분이서 2점씩을 획득하셨네요. 아, 오늘 아주 풍족한 결과가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요렇게 답을 추론해 나가는 과정, 요거 아주 좋은 요 해결해 나가는 그게 아주 좋은 나중에 이 프로그래밍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요거랑 유사하게 좋은 어떤 접근 방법이 스도쿠가 있습니다. 스도쿠는 제가 여기 채팅창에 여기 달고 싶은데 너무 복잡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요. 스도쿠도 굉장히 이 프로그래밍적인 두뇌를 활성화시키는데 좋은 그 퀴즈 중에 퍼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9 곱하기 9 수도쿠를 짬짬이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녹한다가 방송을 하지 않으니까요. 녹한다가 필요하시거나 또 녹한다가 해놓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셔가지고 그 채팅창 들어오셔서 공유할 거 공유하시고 얻어갈 거 얻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519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